네, 오는 24일부터 이 금융지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 이 3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요. 이 반면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순이자 마진 하락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 우려가 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미국 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우리나라는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를 반영해서 연초부터 연체율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에 따른 부담들이 1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경상적 대손 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금융당국도 이를 좀 반영해라라고 요구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대출 채권에 대해서 부도율을 상향시키고, 예. 그다음에 부도시 회수율, 즉 손실률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보강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 전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전입이 한 109% 정도 늘 것 같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10% 정도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좀 은행주들 살펴보면은요, 이 총 주주 환원율이 이제 30% 시대 맞으면서 어쨌든 이 주주 환원 정책 이제 더욱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강화 배경은 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은행주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주주 환원율은 올해부터 쓰는 단어입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많이 썼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의 특징은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예.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정책 당국이 배당에 대한 자율권을 좀 보장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시작되었고, 예. 은행들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보다 많이 주주 환원에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배당을 많이 늘리면 우리나라 은행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서민금융 어려운데 배당 잔치한다. 그쵸. 더군다나 외국인 비중도 높잖아요. 자본도 유출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당을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쵸. 그러면 향후 배당에 대한 은행주 부담도 줄어들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장기 투자자도 그렇고 주주 환원율 강화, 즉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용하는 측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들어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자사주 매입 수가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이 그 가운데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어딜지 좀 궁금합니다. 이 배당 감안해서 또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말 배당을 기준으로 보면 예. 사실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은행주들이 이제 중간 배당, 즉 반기 배당과 분기 배당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연말 배당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그 기업은행이나 또 이제 지방은행들이 상대적으로 한 7에서 9% 연말 배당만 예. 보면 높고요. 시중은행들은 한 2에서 5%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연말 배당을 본다면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예. 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주 환원율이 중요하거든요. 예. 시중은행들이 거의 주주 환원율이 30% 초반에서 중반까지 예상이 되고, 기업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한 30% 내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중은행이 보다 유리하다. 투자가마다 좀 차별화돼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좀 조금 다르네요. 이 연말 배당을 노린다면 이제 기업은행이나 이제 지방은행을 봐야 되고 좀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중은행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배당 기대감을 키웠던 은행주들 사실 이제 이 8월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8, 9월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가운데 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꼽으시나요? 그 8월 저점 이후로 보면 대부분 은행들이 이제 10에서 20% 상승을 했는데, 예. 상승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그쵸. 적었던 은행이 이제 신한하고 BNK랑 DGV인데, 예. 특히 연말 배당하고 연동돼서 본다면 예. BNK나 DGV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에서 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예. 더군다나 PBR은 0.2배. 예. PER은 3배에 불과해서 저평가 매력도 굉장히 높고, 예.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이제 BNK나 DGV를 이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예.
은행 전체적으로 보면 탑픽은 사실 KB입니다. KB가 그 은행주 내에서 자본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높은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 즉 자사주 매입 서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35%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한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은행주 탑픽으로는 KB가 장기 투자자들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쪽을 그래도 좀 눈여겨보면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금기시됐어요. 그쵸. 자본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주가 그 낮은 PBR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ROE를 상승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ROE가 상승하려면 사실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주주 환원이라는 부분들이 배당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또 다른 무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완만하게 증가시키면서 배당 성향 상향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배당 이익 계속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익이 증가하지 않아도 배당 총액만 유지되더라도 향후에 주주들은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배당이 느는 효과가 있거든요. 즉 장기 투자자를 가져올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시작이거든요. 내년 이후로 올해 이후로도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의 낮은 PBR이 좀 해소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 보면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제 금리 인상 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담대대출 관련해 가지고 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신규 코픽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코픽스 플러스 신용과 관련된 가상금리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 코픽스는 지금 그 6월까지 하락하다가 10월에 한 3.68, 16bp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연간 기준으로 보면 1월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신규 코픽스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당연히 그 주택담보대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의 가장 문제는 이제 경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즉 이런 은행의 조달, 즉 코픽스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내일 19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 동결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즉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코픽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뭔가 쇼크가 없다면 금리 상승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속적인 금리 상승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 상승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은행주의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은행주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인 BNK투자증권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